자, 여기 질문해 보세요. 원방.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상당히 쉬웠지. 뭐 특별히 따로 뭐 어렵게 다가온 건 없었어. 그죠? 자, 얘기해 보세요. 1 질문 있나요? 1 질문 없으면 2 질문하세요. 없나요? 오, 좋아. 3 질문이요. 다 없어? 뭐? 6-4라고? 5-4요. 4-까지는 없는 거야, 그러면? 없어, 도영이도? 도영이 있으면 질문을 해. 그리고 가까이 앉지, 왜 끝에 앉아 있어? 어? 가까이 앉아야지 잘 보이지. 뭐라고? 5-3 하라고? 5-3 한 원 위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저 5-4요. 그거야. 한 원 위에 있다는 건 저 앞에 있는 세 점 가지고 원방을 구하고 거기다 K, E 집어넣으면 되잖아. 어? 세 점 가지고 원방 구하고 거기다 K, E 집어넣으면 되잖아. 5-4도 이거는 평면 좌표에서 풀었던 문제, 아니 직선의 방정식에서 풀었던 문제잖아, 이거. 그래요? 세 개 뭘 구하면 돼? 교점 구하면 세 점 나오잖아. 네. 세 점 가지고 원방 왜? 원방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세 점으로 원방 구하면 되지. 근데 사실 세 점으로 원방을 구할 필요도 없어. 세 점 만약 이제 나왔어. 그럼 이제 P점,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P점 XY라고 잡은 다음에 PA, PB, PC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풀었던 게 평면 좌표에서 풀었던 문제야. 외심 좌표 구하세요. 외심 좌표 구하세요. 여러분 책에 있다니까? 되게 앞쪽에 있어. (2-4번) 17페이지 17페이지 2-4번 세점 좌표 가르쳐주고 외심 좌표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딱 그렇게 푼다는 거지. PA, PB, PC 해가지고 P점 좌표 구하고 PA 길이 구하든지 PB 길이 구하든지 PC 길이 구하든지 어쨌든 그 반지름만 알면 넓이가 나오겠지. 그렇게 구하는 방법 하나가 있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단 빨리 세 점 찾은 다음에 세 점으로 여기다가 대입해서 원방을 구하라는 거야. 여기다가 세 점 대입해서 연립해서 A, B, C 구하면 원방 나오고 그럼 반지름 구할 수 있고 그럼 넓이도 나오고. 알아듣니? 이 두 가지 방법 둘 다 괜찮아요. 자,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고. 자, 6-4 벌써 까먹으셨나 보다. 기억 안 나나 보다. 내가 이거 가르쳐준 문제잖아. 이거 1과 5 나와가지고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6이다. 두 중심 사이 거리는 4루트 2다. 까지 가르쳐줬잖아. 그때 4루트 2다. 1,1과 5,5 사이 거리 4루트 2. 기억나냐? 안 난다고? 뭐지? 이거 어떻게 써야 됐어? 쟤 몇 사분면 위의 점이니? 2,-1은 몇 사분면 위의 점이야? 4사분면. 그래서 x-r제곱 y 플러스 r제곱은 r제곱. 쓰긴 했어 이렇게? 그림만 그려봤어. 아니 이걸 써서 대입하면 끝 아니야? 여기다 2하고 마일? 근데 왜 그림만 그려보지? 아니 걔 진한되는데 안 대입하고 그럼 그 쳐다보고만 있으려고? 알 나오면 끝인데? 왜? 이거
어디가 어렵지? 반지름 길이 합 구하래잖아. R 2개 나오면 그 둘이 더하면 되잖아. 어디가 어렵지? 뭐가 문제라는 거지? 풀면 뭐 나온다고 했어? x제곱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 자, R은 1 또는 5. 아, 외워버렸어. 6이죠. 뭐라고? 6이죠. 그러니까 6이라고. 두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라 그러면 4니까 4루트 2다. 여기까지 얘기했었는데 4루트 2까지. 응? 이렇게 쉬운 문제가 4번이라니 6-4라니.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야? 동시에 접한다고 해서 무조건 x 빼기 r제곱 y 빼기 r제곱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저 점이 어느 사분면 위의 점인지를 알고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만 빼면 이건 진짜 완전 너무 쉬운 문제였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조금 어렵네요. 아니, 내가 그랬잖아. 오늘 배우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다 원방이 어려운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조금 쉬웠다, 그나마. 그죠? 야, 이거 유형이 몇 개까지 있지? 16번까지 있네. 그죠? 오늘은 13번까지 할 예정입니다. 6번까지 했었으니까 13번까지 하면 7개 하는 거잖아. 그죠?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할 건데 어디서 뭔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 이거 보면 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기억나나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하고 a-x, b-y 플러스 c-는 0하고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이렇게 샥샥 했을 때 이 점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 이 점 지난 무수히 많은 직선들 어떻게 썼지? 우리가 이렇게 썼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k에 a-x, b-y, c- 이렇게만 쓰면 끝나버렸다고. 아,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었던 거였지.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했다고. 그럼 같은 아이디어야.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원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두 원의 방정식이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원 하나랑 x제곱 y제곱 a-x b-y c-는 0이라는 이렇게 원이 두 개의 원이 있단 말이야. 지금 뭐로 썼어요? 일반형으로 썼지? 그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두 원의 교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두 점 지나는 원? 두 점 지나는 원 몇 개 있다고 했지? 무수히 많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하고 어디다가 k를 곱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x제곱 y제곱 z ax a-x b-y c-는 0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야. 만약 이렇게 했는데 이 원 중에서 제일 작은 원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 이게 제일 작은 놈이겠지. 이해돼요? 이걸 지름으로 할 때가 제일 작은 원일 거야.
선생님 그럼 저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죠. 엄청 큰 놈 생각하면 이렇게 슉 지나가다 살 지나가다 이렇게 지나간 놈도 있을 것이고 이쪽으로 지나간 놈이 있고 이거와 대칭이 되는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 놈도 있고 이거와 대칭 놈도 있고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 알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K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잖아 원래. 그래서 무수히 많았던 거잖아. K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니까. 근데 내가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K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K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어떻게 되냐고 얘네들 관심이 없어. K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에? 아무 생각이 없나? K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니까? K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게 사라지면 그건 뭐야? 그게 뭐냐고? 직선이 되겠죠, 직선. x제곱 y제곱이 사라지면 직선이 된다고. 그래서 원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만 유일하게 직선이 된단 말이야. 그 현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해. 원래 여기까지만 딱 그으면 이 현은 왼쪽 원에도 있고 오른쪽 원에도 있어. 그래서 이게 원래 공통현은 이거를 얘기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거 풀면 직선이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는 게 바로 K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 제목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제목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못하는 거야. 왜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 때문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한 거지. 알겠죠? 같은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직선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원에서도 저렇게 똑같이 두 개 써놓고 한쪽에다 K를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알겠죠? 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해. 여기서부터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지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사실 이게 그러니까 단원이 조금씩 이게 섞여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이게 2단원이지. 2. 그죠? 그럼 원래 3단원에서 우리가 원과 이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운단 말이야. 우리가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 배웠잖아. 공통수학 1에서 2차 함수에서 둘이 어떻게 해서 이걸 구했지? 둘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구했지? 그냥 판별식을 했어요? 처음부터? 연립. 연립. 무슨 연꽃잎이야? 연립은 뭐 연립은? 연립해가지고 우리가 둘을 하나의 식으로 2차 식으로 만든 다음에 판별식해서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얘기하고 둘이 연립했는데 판별식 t가 0이야. 그럼 접한다 얘기한 거고 둘이 연립했는데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안 만난다 얘기했단 말이지. 똑같아요. 우리가 원래는 이런 얘기들 다 끝내고 공통에 뭐 딴 얘기 해야 되는데 책이 조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자, 원래 우리 이 원의 방정식은 좀 쉽게 x제곱 y제곱은 r제곱이라고 그냥 씁시다. 이건 무슨 형이라고 했죠? 일반형. 일반형이라고 했다고요? 아니요. 일반형은 저게 일반형 아닙니까? 그 0,0일 때. 기본형이라고 했지. 기본형. 원의 중심이 0,0일 때를 기본형이라고 했어. 우리가 그냥 기본형으로 얘기하자는 거야. 자, 얘랑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 원과 직선이 어떻게 되면 되느냐라고 할 때 잘 생각해 보면 여기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고 여기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었단 말이야. 문제 없잖아. 그럼 얘를 둘이 같다고 놓으면 연립이 되거든? y 자리에 mx 플러스 n을 집어넣고 얘를 넘기면 됐단 말이야. 그죠? 그럼 2차식이 나왔어. x에 대한 2차식을 표준형, 판별식 해가지고 이렇게 풀면 됐는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 야, y가 mx 플러스 n인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려고 봤더니 어떠냐? 여기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 나왔잖아. 쟤는 어땠어? 쟤는 어때? 안 돼요. 안 되진 않고, 복잡하단 말이야. 왜? 제곱해야 되니까.
지금 얘는 x제곱 놔두고 y자리에 지금 mx 플러스 n을 대입해서 얘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r제곱까지 해야 어떤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2차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얘는 어땠는데요? 그냥 갖다 놓고 이항만 하면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쉬웠는데, 연립하기가 쉬웠는데, 여기는 연입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얘를 해보면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놈을 판별식을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래, 판별식 너무 꼴보기 싫어.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하셔서, 이거 좀 다른 데다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이제 다 지워버리자. 여기 이 얘기 다 설명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지우고 이 자리에다가 저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 그럼 여기다가 뭘 그리고? 원을 하나 그리고, 원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직선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똑같이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하는 거고, 여기 두 점에서 만나지 않고 한 점에서 이렇게 딱 만날 때 왜 직선이 이렇게 휘었어? 자, 얘는 판별식 t가 0이라고 할 것이고, 접할 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둘이 연립한 다음에 제가 판별식 하면 된다고. 어렵지 않지? 어렵지는 않지만 귀찮아.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절대 안 써먹어. 절대 안 써먹어. 복잡하니까. 최후의 수단이야. 여러분들이 이것도 저것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모를 때는 판별식이라도 해야지. 맞추려면. 근데 원은 엄청나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원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뭘까요? 원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해? 동그랗다. 동그란 것도 그럴 수 있죠. 자, 원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어떤 성질이 있어요? 원은 반지름 길이가 같다는 게 언제나 가장 중요한 성질이지. 그러니까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잘 봐야 돼. 원의 중심 있죠? 원의 중심.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다고. 어떻게 구하죠? 점직거로 구하죠. 점직거. 우리 왜 배웠는데 점직거로 구하지. 그래서 그 점직거 한 거를 D라고 할 거거든요. D라고 할 거거든. 이 D와 R, 반지름, 점직거와 반지름 사이의 대소관계를 비교한다고. 에? 이게 훨씬 빠르고 좋단 말이야. 그렇다면 D와 R이 같을 때가 바로 접할 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니? 점직거,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으면 이게 바로 접할 때라고. 이걸로 푼단 말이야, 우리 계속. 전부 다 이걸로 풀어요. 그럼 D가 더 작으면 어떻게 돼요? R이 더 크면? 그럼 R이 더 크니까 D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두 점에서 만나겠지. D가 더 커요. R이 작아. 더 멀리 있겠죠, D가. 거리가. 그러면 얘는 이제 안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풀지 않고 전부 다 이걸로 풀어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원방에서는 이 점직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직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점직거와 또 나온 게 뭐였어요? 지금 직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직선 방정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첫 번째 내가 기울기 한 점 할 때 그게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and 하나 더. 지금 내가 여기다 뭐 썼어요? 수직 썼죠? 수직했잖아. 수직을 그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직인 조건이 중요하다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내가 그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 세 개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이걸 써먹지 절대 이거 써먹지 않는다. 근데 교재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해보세요 라고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에만 굳이 써야 되니까 그때만 쓰지, 그게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점직거로 풀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애가 선생님 점이 어디 있는데요? 원에 점이 없는데요? 이런 헛소리를 하고 계세요. 원에 점이 뭐가 있다? 가장 중요한 점? 중심이 있죠. 중심. 그 다음에 하나의 직선이 있으면 점직거 하시고 반지름 D와 R의 크기를 비교하면 된다. 알겠어요? 됐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하고 이따 3단원에서 나온 얘기를 벌써 해버렸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보통 많이 나와요. 현의 길이. 근데 여러분 이게 딱 우리 중3 거 지난 토요일에 배웠던 그거 써먹는 거거든. 어떤 거?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것이 2등분이 된다라고 했던 거.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2등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잘 봐. 피타고라스 하는 거 피타고라스. 이거 원과 직선에서 계속 했던 피타고라스잖아. 뭐? 반지름 알고 점짓거 알면 여기 길이 구하잖아. 그죠? 반지름 알고 점짓거 하면 여기 길이 구할 수 있다고 피타고라스로. 그거 뭐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지. 2배. 그러면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알겠죠? 이게 중3 2학기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넌 없었지만 어쨌든 다 배웠으니까 지난 시간에 원과 직선에서 했던 게 바로 이거였잖아. 계속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현 길이 구하고 했던 거. 그거를 이제는 원의 방정식에서 진짜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and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을 안 구해주고 이렇게 2개씩만 가르쳐준 다음에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온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2개 원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 하고 싶은 원을 하나 잡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반지름 길이 알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셔서 K-1 집어넣어서 K-1을 넣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두 원의 방정식을 빼라는 거야. 맞죠? 여기서 이걸 빼도 되고 여기서 이걸 빼도 되잖아. 어차피 K-1이면. 그죠? 두 원의 방정식을 빼면 직선의 방정식 나오고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점짓거 하시고 반지름이랑 해서 피타고라스를 하면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현의 길이 구하는 것까지를 설명드렸고 지금 이렇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됐죠? 잘 따라왔어요? 잘했어.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미분이라는 거 들어보긴 했잖아. 미분, 적분. 그죠?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접선이야, 접선. 미분은 다 접선 얘기하거든? 여기서 다 중요한 건 접선이야, 접선. 그래서 오늘은 배우지 않겠지만 4단원이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거든?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한다는 거야. 원에서 접선 방정식 하는 거. 그거 빼고는 오늘 거의 다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설명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거의 다 됐어요, 설명이. 뭐라고? 9시도 안 됐네. 이제 한 개 뭐 있는데? 한 개 없는데 뭘 9시도 안 됐네요, 야. 얘들 이상한 애들이야. 여러분, 자 1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거 피타고라스. 헛소리야. 어떻게 하라고요? 네, 둘이 빼라고 했죠. 두 식을 빼면 나온다고요. 왜 이렇게 헛소리 하고 있는 거지, 쟤네들은? 아 맞아. 그래서 x제곱 y제곱이 사라지고. 특성이 난다. 생각났어. 이렇게 공부한다. 자, 다음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세요라고 했어. 이게 좀 귀찮아.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할 때도 이 둘의 교점, 이 둘의 교점 어떻게 구했어? 얘네 둘이 연립해서 구했지. 그죠? 1차식과 1차식이니까 연립하기 그나마 쉽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얘도 2차식, 얘도 2차식. 둘이 연립하기가 쉬워요? 2차식과 2차식 연립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두 원의 교점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한 원과 공통현의 교점일 거 아니야. 그죠? 이해돼요? 두 원의 교점은 한 원과 공통현의 교점이라고. 둘 다 2차식인 것보다는 하나 2차식과 하나의 직선을 연립해서 푸는 게 훨씬 쉬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으면 일단은 하나의 원의 방정식을 놔두고 또 하나는 K에다 얼마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직선 하나 나오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풀면 된다고. 알겠죠?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게 훨씬 나아요. 2차식과 2차식이 나오면 힘들어. 밑에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런 게 제일 짜증나죠. 왜? 두 원의 교점 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 점이 나오면 그 세 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려는 거잖아. 그죠? 에? 세 개 교점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에? 세 개 교점 찾으면 세 점 알 때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푸는 문제예요, 이거 지금? 3번? 두 원의 교점과 원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맞는 것 같아요. 눈치 보고 있어요? 네. 어떻게 푸는 거라고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 그렇게 풀면 절대 안 돼요. 세 점 뭐하러 구해가지고 교점. 일단은 교점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사실 2번 이런 거 하는 거 안 좋아. 항상 지난 점의 좌표 구하라는 것도 교점 지나는 건 별로야. 우리가 지금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여기다가 더하기 K하고 여기는 0 하면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 아니었어요? 네. 거기다가 0,0을 집어넣으면 개꿀이 되죠. 개꿀. 띠. 그래서 개꿀 띠는 안 했는데 개꿀. 이렇게 돼버리면서 K가 6이 나오고 K에다 6 대입해서 정리하면 그게 원방이 된다고요. 근데 얘를 둘의 교점 구하고 원점까지 해서 3점 지나는 원을 구한다? 아, 완전 별로죠. 완전 별로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마일, 2를 지나도록 해라. 방금 전에는 원점이라서 0000 집어넣었지만 얘는 한쪽에다가 이거 이렇게 하고 한쪽에다가 K 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뭘 집어넣어요? 마일, 2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마이너스 1,2 집어넣으라고요. 네. 아,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이네. 네.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원이 아니었어. 그럼 K에다 뭐 집어넣으라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라고. 마이너스 1 집어넣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라고요. 그냥 어디서 어디를 빼도 상관없어. 두 식을 빼면 1차씩 나와요. 그 1차식에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으라고. 직선에다가. 뭐가 더 편해요? 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뭐가 더 편하고가 아니라. 아, 빼는 거냐, K를 쓰냐? 당연히 K를 한번 굳이 쓸 필요 없잖아. 빼면 되잖아. 빼는 게 훨씬 낫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걸로 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 안 되네. 자, 어쨌든 저놈과 이렇게 K 형태로 이렇게 쓴 다음에 0하고 2 집어넣으면 K값 나오겠지. K 대입하면 된다고요. 아까 개념책에서 했던 이야기, 여기서 얘기했던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렇게 풀어보면 돼요. 그다음 아까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둘이 연립하셔가지고 이렇게 판별식 B를 하면 되지만 절대 이걸 써먹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뭐요? 아이씨. 이렇게 써먹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푼다. 어떻게 해요? 점집거와 반지름의 크기 비교. 점집거와 반지름의 크기 비교가 훨씬 중요하다. 꼭 그렇게 푸셔야 돼요. 꼭 그렇게 푸세요. 이게 진짜 짱이야. 판별식 진짜 별로야. 판별식 절대 써먹지 않아. 그 다음에 현의 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반지름과 점집거에서 피타고라스. 네. 반지름과 점집거와 피타고라스의 콜라보. 콜라보. 점집거와 피타고라스. 점집거와 피타고라스 콜라보 하시면 돼요. 아이고. 옛날에 이걸 이제 열심히 배웠는데요. 이제 안 나오는 게 두 원의 위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는 했잖아. 근데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나온 거야. 여기 바이블 플러스라고 해서 나왔잖아. 바이블 플러스는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정규 교과서 과정에서는 안 다룰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야.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고요.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기만 할게. 우리 지난번에 외접원도 거의 그냥 좀 넘어갔잖아. 많이 써먹진 않고. 여기도 비슷해. 자, 보시면 이게 또 잘리게 이렇게 책도 참, 나 같으면 다음 페이지에 그냥 넣겠다. 이걸 표를 왜 반을 잘라놨냐, 표를. 참. 여러분, 책 볼 때 상관없지 않아요? 책 볼 때가 아니라 설명할 때는 상관이 있죠. 여러분, 항상 제일 기준이 되는 건 부등호가 돼 있을 때일까, 등호로 돼 있을 때일까? 당연히 등호로 돼 있을 때가 기준이 되겠죠. 그렇잖아. 우리가 AX는 B 이렇게 나오면 X는 A분의 B라는 딱 어떤 기준 점이 있잖아. 근데 AX는 B보다 크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A 값이 양수인지 무슨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A분의 B라고 쓴다면 양수여서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도요. 이 A분의 B라는 어떤 그 경계가 되는 지점이 중요한 거야. 그거보다 이제 크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얘는 범위니까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일 거 아니야.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니?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원이 딱 접할 때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번 있어요. 두 번. 그때가 중요한 거야. 두 원이 접할 때가 어떻게 접할 수 있냐? 바깥에서 이렇게 둘이 딱 접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이때를 바깥에서 접해서 외접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쪽에서 접해가지고 내접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한 원이 다른 원의 안에 있는데 딱 둘이 안에 딱 접한 거야. 딱 접했어. 이걸 내접한다고 해. 그래서 우리가 외접한다와 내접한다만 좀 알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거든요. 자, 중심거리, 중심끼리의 거리를 D라고 쓰면 외접할 땐 당연히 반지름 2개 더한 것이 D랑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죠? 둘이 더해서 딱 반지름 2개 더한 것이 거리가 같아지면 이게 외접하는 거가 된다고. 그 다음, 내접할 때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당연히 여기 봐봐. 여기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중심까지 거리가 D인데 여긴 D가 겁나 조그만하잖아. D가 엄청 조그만하죠. 근데 이 큰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죠? 얘는 뺀단 말이야. 빼야 이게 중심 거리가 나온다고. 뺐을 때 중심 거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내접한다와 외접한다 사이에 있을 때가 두 점에서 만난다일 텐데요.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이 경계가 돼서 둘이 더한 것과 둘이 뺀 거 사이에 있을 때 중심 거리가. 알겠어요? 아까 더했을 때가 언제라고? 외접했을 때. 뺐을 때가 언제라고? 내접했을 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을 때가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이 세 가지만 알면 돼. 알겠죠? 이 세 가지. 저기는 뭐, 야, 둘이 아무리 더해도, 반지름 2개 아무리 더해도 거리가 멀면 이건 안 만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외접, 내접,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 좋습니다. 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뭐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된대? 둘이 만나네, 안 만나네,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D랑 R. 그쵸. 판별식 하지 마시고 점집거 하시라고요. 그럼 보세요. 자, 얘를 우리 점집거 하려면 얘를 일반형으로 써야 되니까 2x-y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죠. 네. 자, 얘랑 누구랑 하라고요? 저기랑. 누구요? 어떤 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의 점. 어떤 점? 접점. 난리 났다. 원의 중심이랑 하라고 했잖아. 얘네들 뭐 하는 거니 지금? 뭐예요? 아니. 원의 중심이랑 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듣나? 그러면 여기잖아 저기. 쟤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저. 쟤가 어딘데? 이렇게 점을 못 찾는 애들이 수두룩해 수두룩. 점이 어딨어? 얘 막 이런 얘기 한다고. 저기 있잖아요. 깝깝해 미치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점집거를 하시면 루트 5분의 k 절대값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마 점집거를 벌써 까먹으시진 않았겠지. 자, 그래서 얘가 뭐랑 같으면 반지름 얼마예요? 반지름 얼마예요? 와, 진짜 5라고 하는 애가 있네. 5라고 하는 애가 있어 지금. 아니 얘는 진짜 노인은. 와, 진짜 5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그럼 k가 어떻게 돼요? 풀마 5가 나오죠. 그게 언제라고요?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고요? 그게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뭘 근데 아까 모른다며.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커야 돼? 얘가 커야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루트가 커야 돼. 루트. R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되면 절대값 K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건 K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나오겠죠. 그죠? 예. 마지막 안 만날 때는 얘가 더 커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K가 5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온다고. 알았더니 예.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자, 그러고 났더니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A, B 할 때 A, B 선분의 길이를 구하래. 뭔 소리야 이거? 말해보세요. 이거 뭔 소리예요? 에? 하고 있는데 왜 저러는 거야? 하고 있는데 왜 저러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아 마이크가 검은색이라서 안 보여.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현의 길이 구하라는 거죠. 점집거와 피타고라스의 콜라보 하라고 했죠. 그래서 원의 중심 알고 점집거 구해서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반지름은 얼마니까? 3이니까 3에서 이거 피타고라스에서 이 길이 구하시고 이거에 2배를 하면 우리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쉽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계속 점집거와 직선의 방정식 얘기가 미친 듯이 나와요. 미친 듯이. 아까 여기 이것까지 얘기했어. 공통현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일단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어. 어떻게 구한다?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 아, 3분 5A의 길이를 둘이 빼라라고 했어요. 공통현의 방정식. 도대체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빼거나 공통현의 마이너스 방정식 빼라고 했어요.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and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고르시면 돼. 원 중에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너희 같으면 C1 구할래? C2 구할래? C1 하겠죠. 너무나 눈에 보여. 뭐가 보여? 완전 제곱식이 눈에 보여. C2는 완전 제곱식이 좀 불편해. 2분의 1, 막 4분의 1 이런 거 들어간단 말이야. 보여요? 그래서 원의 중심을 찾아야 돼. 왜 찾아야 되지, 원의 중심을? 원의 중심 왜 찾아야지? 쓸모가 있으니까. 왜 찾아야 되지? 아, 점짓고 해야 되니까. 얘들아, 점짓고 해야 된다니까. 그게 그 말이야? 너 어디 사냐? 그럼 한국이요. 맞았잖아. 나 한국 사는데 이럴래? 맞죠? 그렇게 안 되지. I'm from Korea. 그러네. 그래서 점짓거를 하셔야 된다고. 그럼 점이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은 3. 3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D를 하라고. D. 아, 이게 D가 아니죠. 일단 점짓거를 하세요. 점짓거. D가 아니죠, 이게. 피타고라스 해야 되니까. 점짓거에서 이 R제곱에서 점짓거한 거 제곱 빼서 이거 구하고 거기다 2배 하면 된다고. 알겠지? 계속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2개 남았니? 자, 이거 접선의 접점. 접선의 길이 지난번에도 다 이미 풀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 직선을 이 직선을 알려줬어. 아, 접점 안 가르쳐줬네? 안 가르쳐줬네. 어쨌든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구하라는 거야.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왜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알고요. 반지름 알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알겠죠? 알아듣니? 네.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해요. 근데 여기서 좀 내가 꿀팁을 하나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없지만 내가 꿀팁을 하나 가르쳐 줘 볼 테니까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봐.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할게. 여기를 P, Q라고 할게. 뭐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죠?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 반지름 R. 그지?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잘 봐야 돼. AP의 제곱이라는 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R제곱 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P 빼기 A의 제곱, Q 빼기 A의 제곱, B의 제곱에서 R제곱 빼는 거 아니에요? 에? 이해돼요, 지금? 모양이 그건데. 네. 이해되냐고. 지금 이 두 점 사이 거리에서 R제곱 빼면 여기에 제곱 나오잖아. AP 제곱 나오잖아. 됐지? 이렇게 풀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접선의 길이 구하라는 소리야. 접선 길이 구할 때 이렇게 구해. 근데 생각해 보면 일단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쓰여 있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이건 r제곱 이렇게 써 있겠지. 그죠? 근데 x, y에다가 내가 지금 p, q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비슷해졌죠? 그래서 이 r제곱만 넘기면 여기를 마이너스로 해버리면 이게 바로 뭐다? 접선 길이의 제곱이 된다 라는 소리야. 알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일반형, 표준형으로 돼 있을 때는 이게 조금 더 뭐 쓸모가 그냥 그런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형으로 돼 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x제곱,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라고 써 있는 거.
얘가 원래 는 R제곱인데 R제곱을 넘겨야 는 0이 나오잖아. 그죠? 이 자리에다 뭘 집어넣으라고? PQ를 집어넣으라고. PQ. PQ. 아이고 여기 P, Q. 이렇게 넣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AP제곱이 된다는 거야.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 여러분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자, 마지막이네. 13번까지니까. 자, 이건 재밌어. 이 문제는 좀 재밌어. 여러분들도 다 이거는 재밌어 하더라고. 좋아하더라고. 이건 재밌어요. 재미없는 애들은 좀 그 수학을 좀 일찍 접으셔야 재밌어 보이는데. 수학을 일찍 좀 접으셔야 되지 않을까. 보자마자 웃음이 어? 나. 이거야. 자, 봐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원이. 벌써 재밌다. 원에 한 점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이는 점 뭐라고 했죠? 오. 움직이는 점 뭐라고 했죠? 움직이는 점. 자취죠. 동점이라고 했죠. 동점. 움직이는 점이 있어요. 움직이는 점이 있어. 근데 여기에 어떤 하나의 점이 있어. 여기 점이 있다고. A라는 점이 있어. 멀리 있어. 여기 움직이는 점 P야. P점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막 계속 돌아다녀. 일단 그러면 AP 길이의 최소값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태양계네. 저 직각. 최소값 구하세요. 최대값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제일 가까이 가는 여기가 최소값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네, 제 생각도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냐고. 직선에. 그게 어디냐고. 그게 어디냐고. 에? 그 딱 접선에. 아니요. 뭐가 접해요. 접하는 거 아니에요. D 마이너스 R.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접선이 있는 거를. 커넥 너 좀 눈치껏 해라. 우리는 항상 원은 고정점이 있어. 원은 중심. 중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해버려. 근데 원이 그리고 움직인다고 하시잖아요. R을 빼면 된다고. 원위에 맞췄다. 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R을 저 자식. 와, 좋다.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R을 빼버리면 된다고. 이게 바로 가장 짧게 있는 거리라는 거지. 아, 마이너스 R. 점집거 마이너스 반집. 할게 더 많으시는데 이게 진짜. 뭐야? 써 있었어. 뭐야? 저 연기 봐라. 저. 못 봤어.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이 되고 반지름을 더해버리면 이게 최대값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가장 멀리 있을 때와 가장 짧게 있을 때가 되겠죠. 재밌다. 멋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럼 여기에 어떤 직선이 있었어요. 이런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좋은데. 그러면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저만 하죠. 그럼 또 원의 중심으로부터 점짓거 하시고 반지름 빼면 최소값, 반지름 더하면 최대값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됐어?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이렇게 나온다고. 아 지금 저 주황 직선에 주황. 주황이랑 어. 원이랑 같은 거예요. 원래 그 레이저 네, 주황. 레이저검, 그죠? 주황. 레이저검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주황. 주황. 주황색. 주황. 주황 하잖아. 사람들이 녹색이라고 그러는데 햄버거의 색깔이 뭔지 아세요? 건디. 자, 황당수.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야. 마지막 이야기야. 봐봐.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 위에 계속 움직여요. 원 위에 움직이는 점이 있어요. 동점이. 동점. 동점이 계속 있는데요. 여기 직선이 하나 있어. 여기서 여기에서 이 직선 위에 두 점을 잡고 정삼각형을 만들려고 해. 여기 점 하나 있잖아. 이렇게 정삼각형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원의 움직이는 점 하나랑 여기 밑에 직선의 두 점이랑 해서 정삼각형을 만들 때 그 정삼각형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원의 넓이의 그 정삼각형의 넓이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그래.
그렇죠. 우리는 높이를 구할 수 있다고요. 높이가 최대와 최소를 결정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해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점짓거를 하셔서 이거에다가 r을 빼면 이게 최소의 높이, r을 더하면 이게 최대의 높이가 된다고. 최소의 높이와 최대의 높이가 되겠지. 최소와 최대의 높이. 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면 최소값을 우리가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원래 높이라는 건 2분의 루트 3 a였단 말이야. 근데 이걸 얘를 알았어요. 얘를 알면 a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최소가 될 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고, 여기다가 이걸 또 이렇게 r을 더해버리면 최대가 될 때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넓이 s 4분의 루트 3 a제곱으로 풀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짓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됐나요? 이게 어디 갔는지 에, 뭐라고요? 이게 어디 13번이야. 네. 13번까지가 끝 아니었어요? 맞잖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개념 체크하고 제가 지금 다 풀어드렸던 대표 문제들을 쭉 다 풀어보세요. 7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거의 다 했어, 우리가. 현의 길이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지? 현 길이? 현 길이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 반지름 그리고 점짓거와 피타고라스의 콜라보라고 했죠. 현의 길이 나오면 여기는 모르지만 우리가 점짓거 구할 수 있고 반지름 알 수 있으니까 이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 구하고 거의 2배 하면 된다고 했어.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직선이 이 직선이 아니라 x축으로 잘린 현의 길이 구하세요. 또는 y축으로 잘린 현의 길이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더 쉬운 거 아니야? 점짓거? 더 편하죠. 이럴 때는 점짓거가 필요가 없죠, 이제. 네. 왜요? 원의 중심 좌표 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알 거 아니야. 점짓거를 안 해도 알지. x축이나 y축은. 그죠? x축이나 y축은 이걸 그대로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훨씬 더 편하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 미지수. 미지수가 들어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식 자체. 지금 우리가 이거 몇 컴마 몇인가 다 알고 x축이나 y축으로 하라고 하면 쉽겠지. 근데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x 자리에 0을 집어넣어 버려. x 자리에 0을 집어넣어 버려. 그럼 뭐가 나와? x가 0이 y축이거든. 그러니까 x에 0 집어넣으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라고. 그죠? y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럼 그 둘의 해가 바로 이 둘의 교점 좌표가 나오겠지. 이해돼요? 둘의 해가 이 둘의 교점 좌표가 된다고. x에 0을 집어넣으면 식이 y에 관한 2차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거의 해가 이 교점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는 뭐 이제 여기 길이를 안 가르쳐줘도 기울기랑 아니 그 반지름하고 점짓거를 할 수 있다면 거기서 피타고라스에서 이제 무언가를 구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고. 원래 이제 우리가 원 하면은 할 얘기가 겁나게 많아요. 원.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그 유형 자체는 몇 개 안 되지만 우리가 아직 안 배웠던 얘기들을 엄청나게 좀 많이 좀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은 지금 해보면 알지만 거의 우리 많이 해봤지만 3-2랑 연관성이 많은 편은 아니야. 많진 않아. 우리 아까 원과 직선 조금 나왔지만 우리 이제 3-에서 원주각 뒤에 나올 거는 여기서 거의 없어. 그래서 좀 연계가 좀 떨어지고 3-2에서 그나마 좀 그 삼각비 이거는 이제 고2 때 삼각 함수에서 좀 들어가고 원에서는 조금 그 연계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3-1을 내가 조금 무시하는 편이지. 그래도 어쨌든 뭐든 다 잘해놓는 게 좋으니까. 됐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알죠? 거기 13까지 쭉 다 풀어오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